강서구 국민들은 네. 마곡지구에다가 거짝에다 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한의사 협회가 있고 네. 허준 선생의 탄생한 곳이고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리적인 특성에 맞게끔 네. 한방병원을 지내는 거죠. 원래 있던 데는 괜찮은데 건물도 못 짓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집 같은 거에 일이 오면 만약에 그런 서울밖에 오게 되면 좋아지지. 저기 오게 되면 낙조가 되고.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서초구 그리고 중랑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2년에 건립한 종로구 경운학교를 끝으로 15년 동안 공립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늘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전국적으로 89,353명, 이 중 29%에 해당하는 25,789명 학생들만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애 학생들에게 특수학교는 대안이 없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이고 평범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가 이 특수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엔 누군가에겐 특수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특수학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터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제 특수학교 설립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는 교남학교라고 지적장애 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는 그 강서구 지역의 특수학교 수요를 다 이제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 80여 명의 특수학교 학생들이 구로구나 아니면 멀리 마포구까지 하루 2시간에서 3시간까지 통학을 하면서 지금 학생과 학부모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진학교는 지적장애 학교로 지금 설립 추진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학교 부지에 지역 발전을 위한 국립 한방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강서구의 노인이 네. 얼마인지 아세요? 65세 노인이? 한방병원은 비장애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 다 하잖아. 그 강서구가 임대아파트 많죠. 네네. 저소득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의료 혜택을 달래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거를 하는 거지. 네. 특수학교를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옛 공진초 부지 주변엔 허준 박물관과 허준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니 이곳에는 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특성에 네. 맞게끔 허준 선생의 네. 탄생지구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방병원을 건축하고 네. 네. 저기 마곡지구 거기 네. 새로 신도시 들었는데 거기다 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특수학교가 추진되고 있는 서초구 염곡동. 서울시 교육청은 옛 언남초등학교 부지에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무슨 학생이 있습니까? 다들 주택이라고는 조금밖에 없고 단지 조용한 동네일 뿐인데 그냥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거기가 길도 우리 그 앞길이 통행로가 좁아요. 거기에 이제 대형 차량이 좀 왔다 갔다 하겠고 이 동네 학생들이라도 좀 있거나 주변의 학생들이 거기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뚱맞은 거죠 한마디로. 이곳 때부터 이 공지를 주민들이 내놓을 때 학교를 하기 위해서 내놔가지고 이 설립을 했거든요. 장애인들 오라고 내는 거 안다 이거지. 낙후된 염곡동을 위해선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민들. 특수학교 계획을 강행한다면 주변 지역을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상향을 해주면 좀 모르지. 그 사람들 바라는 게 종상향인데 다 해주 동역이 전부 다 된데 요 동네하고 요 동네는 안 해가지고 줬거든.
서울시에서 제시한 대로 종상향 해주면 그래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자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약속을 이행하면서 하면 그래 내 자식도 또 뭐 어떻게 남의 자식도 다 자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도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인 거니까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강서구와 서초구의 부지를 확정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랑구에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반대가 없는 지역은 서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해 나가야죠. 지난달 5일 강서구에서 열린 특수학교 설립 관련 토론회 영상이 인터넷상에 확산되면서 현재는 SNS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 설립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무릎을 꿇고 시교육청에 계획 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특수학교를 외면하고 장애 학생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원인을 교육계에선 님비 현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처럼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자신이 사는 곳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바로 그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약간 좀 두렵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뒤에 운동 나가고 하면은 애들이 좀 무섭더라고. 다들 싫어하잖아. 특수학교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혐오시설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혐오시설을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 혹은 고통, 그리고 주변 지역의 쾌적성을 훼손시키는 시설로서 집값이나 땅값에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 이게 이제 혐오시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특수학교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혐오의 방향성은 강자에서 약자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 차별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원래 있던 데는 괜찮은데 건물도 못 짓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집값 떨어지니 오니 아무래도 안 좋거든요. 주민들이 말하는 건 서울밖에 오면 좋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들어보면 아주 나빠진다고.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수학교가 동네에 들어오면은 집값이 변동이 있나요? 지역 주민분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좀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지난 4월 교육부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설이 집값 등 지역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특수학교 설립이 집가 혹은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명제가 유의미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변동이 없이 다 그대로였고요. 두 개의 학교는 그 주변이 심지어 집값이 올랐습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인 지난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정도와 유형에 관계없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과 장애 학생들의 자아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평등권은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즉 장애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교육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논리는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애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 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국립 5곳, 공립 76곳, 사립 93곳 등 총 174곳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0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8개의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2,804명으로 이 중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4,457명에 불과한 실정. 장애 학생 수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특수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1-2시간은 기본인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특수학교 학생 중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1,756명이나 됩니다. 저희 아이는 아침에 정진학교 버스를 타려면 집에서 7시 20분에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7시 20분에 나오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 셔틀버스 안에서 1시간 반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가 멀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멀기 때문에 가는 거가 지치고 그리고 또 지쳐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받을 시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죠.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등하교 버스를 이용을 해도 멀리 돌아야 됩니다. 학교 버스가 나오면서 먼저 태워도 먼 곳을 돌아서 다시 올 때까지 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1시간 반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게 멀리 돌 필요가 없고 빨리빨리 돌아서 이 아이들이 덜 힘들겠죠. 힘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특수학교가 지역에 없을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용산구와 종로구 단 2곳에만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제 5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 장애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진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학교의 시설 환경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장애 영역별로 지금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장애가 가진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 영역의 다른 학교들은 아무래도 시설과 설비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학교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4명 정도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개별적인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대10 정도입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급 정원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4명, 초, 중, 등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법정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과율을 따지는 것은 이제 장애 영역이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학교 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장애 학교의 그 중고등학교 과정은 굉장히 과밀이 심각했었습니다. 심각했었고 지금도 과밀이 다 돼 있고요. 학교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 해당 학교의 학급을 계속 늘려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시각과 청각, 지체, 지적, 정서.
장애 학생 대상 특수교육은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 과정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에겐 점자로 된 교재가 필요하지만 청각장애 학생에겐 보청기나 언어 발달 지원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체와 지적, 정서 장애 학생들도 각각의 교육 과정과 교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더구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학생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의 필요성은 더해집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지난달 26일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시 내 8개 자치구에도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에선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개교한 국립지체장애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 역시 설립 당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내 수영장과 헬스장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게 옆에 같이 있어요. 같은 층에. 아, 네. 그래서 회원들이 한 700~800명 됩니다. 개교 때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수영도 조금 하실 때 할인도 해드리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이었겠죠.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이 뭐 새로운 어떤 것 같지도 않아요. 21년 전 자폐, 정신지체 등 발달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인 미랄라 학교를 세울 때도 주민 반대는 컸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며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여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학교로 인한 갈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미술관이나 카페나 베이커리나 그다음에 오디토리움으로 세라믹 팔레스홀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 때문에 또 카페가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반 모임으로 어머니들이 몇 개를 하실 수 있을 만큼 넓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더 이용을 많이 하게 되시는 거죠. 어떤 정해진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뭐 교육이나 종교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다양하게 생활 속에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럼 없이 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서울 정진학교는 학교 설립 당시 주변에 주민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들과 달리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이제 88 올림픽 기념으로 만든 학교였고요. 그 당시 여기가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민원은 한 건도 없이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큰 교류는 없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여기 뒷산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때 뭐 자주 만나시긴 하시겠지만 큰 교류는 없습니다. 장거리 통학생이 많은 서울 정진학교는 무려 통학버스 7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는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 300명이 있지만 조용해요. 아침에 통학버스 노란차 7대 들어오고 저녁에 나가면 별 무리 없이 동네에 피해주는 건 거의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밖에 나가서 막연하게 두려움 가진 분도 계셔요. 어떻게 뭐 못된 짓을 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아이들 너무 괜찮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 일반 주민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요즘에 난리인데 너무 이상해 그런 사람들. 너무 이해 못하는 거. 에이, 이런 거 지역에 많이 돌아야죠. 많이 줘야죠. 애들 그렇게 인비현상. 나 싫으면 어쩌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더불어 살아야지. 딱히 불편한 건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살았다는 거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애학교 들어오면 뭔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부터 일반 학교의 장애인식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노력해야 되고. 외국의 특수학교 상황은 어떨까요? 캐나다의 경우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학교 내에 별도의 교실을 운영하거나 보조 교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혹은 장애 학생에 대해서 동등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 주변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커뮤니티 시설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장애 학생 교육이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국제기구,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특수학교 교육보다는 일반 학교에서 하는 통합교육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그럴 때 이제 장애 학생은 사실 일반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비장애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비장애 학생은 장애 학생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편견을 깨는, 이 학생도 똑같구나, 우리가 똑같은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이제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특수학교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통합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게 통합교육, 분리교육 이게 같이 성장을 해서 아이한테 정말 맞는 교육을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결국은 학교 통합이 이루어져야 같이 자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학교 통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4.9%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가 8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한 번쯤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예비장애인 혹은 잠재적 장애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장애는 자신이 불편한 것이지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폭력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지만 장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일반적인 초, 중, 고등학교와 다름이 없고 오히려 그 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학교, 정말 기피 시설이 돼야 할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고 또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이해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나서주시길 바랍니다.